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독서 동아리를 2년 정도 진행해 오셨던 A 리더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은 비멤버라는 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는데요. 함께 읽을 책을 정할 때 독단적으로 의견을 낸다거나 좀 의견을 좀 가르치듯 반복했기 때문에 리더가 중재해야 되는 상황이 종종 생겼습니다. 급기야 이제 독서 모임 중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이제 중재하는 리더에게 이제 화가 난 것이죠. 둘이 따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제 B 멤버는 A 리더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며 화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 B 멤버는 독서 동아리에서 이제 나가는 것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도 일어났죠. B 멤버는 다른 동아리 멤버들을 따로 만나서 A 리더에 대한 흉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B 멤버가 주장했던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다른 독서 모임에서는 내가 추천한 책을 좋아한다. 그곳에서는 내 이야기가 너무 훌륭하고 배울 점도 많고 인사이트가 뛰어나다고 칭찬한다. A 리더는 분명히 멤버인 내가 자기보다 더 책을 많이 알고 있고 토론 능력도 뛰어나니까 내 기를 죽이려고 지난 2년 동안 가스라이팅을 해왔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이 B 멤버는 본인이 남에게 입히는 피해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감각하고 방어적이었습니다. 사실 공감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이 독서 동아리에서 한 달에 2번은 만나서 깊은 대화를 나누었던 그 멤버들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서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이죠. B 멤버는 자신이 퍽 똑똑하고 괜찮고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멤버들은 이 B 멤버가 독단적이고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그리고 또 그의 말은 자기 모순과 합리화로 가득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독서 동아리는 멤버들이 들어오고 바뀌면서 운영되었고 B 멤버는 자신을 긍정적으로 바라봐준다는 그곳에서는 꾸준하게 독서 모임을 했습니다. 시간이 좀 어느 정도 흘렀는데 독서 동아리 외에는 이 A 리더와 B 멤버는 삶에 접점이 없었는데 우연히 B 멤버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바로 B 멤버가 A 리더가 이끄는 독서 동아리와 비교하면서 붕괴했었던 독서 모임의 C 리더는 다단계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그곳의 독서 모임을 꾸준하게 참석하면서 B 멤버는 C 리더에 대한 호감과 그리고 동경 그리고 내가 저 사람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그런 열망을 느끼고 또 자신의 멘토로 저 사람을 삼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다단계 회사에 가입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A 리더는 무료로 운영한다는 양질의 독서 모임이 신규 회원을 유치하기 위한 미끼 상품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B 멤버는 정말 그가 주장한 것처럼 통찰력이 뛰어난 것도 똑똑한 것도 아니었다는 사실을 A 리더는 그제야 100%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내 판단이 옳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C 리더는 환심을 사기 위해서 단지 B 멤버의 비위를 맞춰주고 있었던 것 뿐이었죠. A 리더가 이끄는 독서 동아리에는 그 이후로도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오곤 했지만 기존 멤버들이 탄탄해진 까닭에 금방 잘 걸러지면서 잘 유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라면 이렇게 이기적이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기 때문에 꼭 성공을 해야 될 것 같지만 이상하게도 그들은 어떤 특정 종교단체나 특정 교육단체, 특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서 좀 호구를 자처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자기를 위해주는 사람한테는 착취와 공격을 하고 자신을 갈취하고 이용하려는 사람은 동경하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이런 곳들은 사기를 쳐야 되거나 공짜나 혹은 저렴하게 부려먹어야 되거나 돈을 좀 뜯어내야 되는 이제 그런 입장의 사람들은 듣고 싶은 말, 달콤한 말을 잘해줍니다. 일을 잘한다 하면서 부려먹고 능력 있다, 통 크다, 화끈하다, 돈을 쓸 줄 안다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거다 하면서
돈을 뜯습니다. 물론 종교단체나 회사가 뭐 다 이런 건 아니고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이런 단체에 속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직원을 대하는 곳은 또 존재해요.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 그리고 뭐 정규직 전환을 시켜주겠다는 둥, 뭐 내가 뭐 위에 말을 잘 하겠다는 둥,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일을 야무지게 부려먹는 곳이 존재하고요. 저도 정말 많이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커뮤니티는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원하는 인정, 칭찬, 관심을 아주 후하게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고 마음을 사로잡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계속 나를 인정해주고 희망적인 말, 이런 걸 계속 들려줍니다. 자존감이 낮고 불안하고 자기 혐오가 깊숙이 있는 나르시시스트에게는 꼭 필요한 말들이죠.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존재와 영향력이 커지는 것 같고 성장하는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그 커뮤니티와 우리가 발을 내딛고 사는 현실은 동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타인을 달콤한 말로 가스라이팅하는 성공한 나르시시스트가 달콤한 말을 듣고 싶어하는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CEO, 천재, 이렇게 좀 낯뜨거운 호칭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당신은 부자가 될 사람입니다. 우아하게 책을 많이 읽으면 성공합니다. 그러니까 땀을 흘리거나 비참한 순간을 경험해야 되는 노력, 행동, 실패에 대한 언급은 피합니다. 나르시시스트가 그토록 되고 싶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환상을 심어줍니다.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큰 나르시시스트는 그 환상에 푹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깎아내리려는 가스라이터이며, 그에게 환상을 심어주고 허황된 꿈을 꾸며 현실에 발을 내딛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은 삶의 모델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을 받아주는 곳은 점점 줄어들고 자신을 포용해주는 사람도 줄어듭니다. 어린아이가 미숙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은 이해해줍니다. 크면 좋아진다. 나도 어릴 때 저랬지 라고 생각합니다. 또 10대가 미숙한 행동을 해도 사람들은 중2병이 무섭지, 사춘기가 왔나 보다 라며 이해해줍니다. 하지만 그렇게 시간이 점점 흘러 30대, 40대 이렇게 나이를 먹으면 다듬어지지 못한 사회성을 이해해주거나 품어주지 않습니다. 칭찬과 인정 욕구를 받고 싶은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을 받아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자신에게 칭찬과 관심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 헤매게 됩니다. 성공한 나르시시스트는 사실 나이를 어느 정도 먹으면 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돈을 쥐고 있으니 가족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명예나 권력이 있으니 어린 직원이나 학생들, 이런 사람들 위해서 군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마음껏 갑질할 수 있는 고급 호텔이나 백화점의 명품 매장에서 직원과 이렇게 1대1로 오랜 시간 대화하면서 그런 칭찬, 찬사, 관심을 마음껏 누립니다. 하지만 실패한 나르시시스트는 나이를 먹을수록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그 사람의 미숙한 사회성이나 이런 것을 더 품어주거나 보듬어주기가 어려워지고요. 또한 그들이 이용하는 어떤 가게나 서비스들은 그렇게 세심한 립서비스, 고급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지만 만족하는데 어디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지 못하니까 늘 화가 나고 분노가 가득합니다. 그런 그들은 자신을 유혹하는 달콤한 말에 이끌립니다. 나르시시스트이지만 그들은 타인에게 착취당하고 이용당합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결국에 자기는 늘 희생하고 헌신하고 배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내가 가스라이팅의 피해자라고 굳게 믿습니다. 달콤한 말로 교육이나 투자 사기를 치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보았고, 또 그들에게 수백, 수천만 원을 갖다주는 나르시시스트들을 보았습니다. 어리고 힘없는 자녀들은 학대하면서 주위 이웃들에게는 김치와 반찬을 퍼나르며 칭찬받기 위해 애쓰는 나르시시스트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의 주변에는 이런 나르시시스트들의 결핍을 한눈에 알아보고 착취하는 또 다른 나르시시스트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이런 어떤 관심이나 대화의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한 백화점의 명품 시계 매장에서 일하는 분의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사실 명품 시계를 인터넷으로 구입하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매장에 와서 구입하는 손님들이 계셔서 운영이 된다는 거였어요. 그 손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몇십만 원 싸게 구입하는 것보다 매장에 와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그 직원들과 대화하면서 얻는 즐거움을 찾는 그 자체를 즐기는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가 다른 좀 더 뭐 젊은 친구를 만난다든지 또 평소에는 만날 수 없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무척이나 즐거운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직원 입장에서는 관심도 주고 좀 잘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러한 관심과 대화의 욕구는 나르시시스가 아니더라도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현재가 불안한 사람들이나 또 현실을 회피하고 싶은 사람들 또한 이런 말에 유혹당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제 얘기예요.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와 우리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러 실패와 경험, 아픔을 통해 자기 반성을 하고 배우고 수정해 나갑니다. 어렸을 때는 조금 비대했던 자기애도 이렇게 커가면서는 나는 그저 이 세상에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일 뿐이구나 라는 사실도 인정하게 되죠. 하지만 나르시시스는 이제 실패하면 남 탓을 하고 이제 타인을 비난하고 또 나이를 들어도 현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이러한 잘못된 패턴이 점점 더 심해진다는 차이 같습니다. 이렇게 나르시시스는 자신이 만난 거의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스스로 날려버리고 또 직업의 기회를 또 스스로 날려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낮아진 자존감을 이런 곳에서 달콤한 말을 들으면서 채워지는 그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현실에 두 발을 단단하게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는 것이 힘들고 또 바보 같고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가 지켜나가야 하는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